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조직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쪽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직원들 전체적인 직원들의 얘기가 그런 겁니다. 회사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회사의 의사결정에 나는 관계를 못한다. 나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의 높은 분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시간이 없다. 상무님 한번 보는 게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고 하겠다는 욕구, 그다음에 조직 문화, 뭐 휴가를 가거나 연차를 한번 쓰려도 이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문화들을 바꿔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도 회사가 월급만 많이 주면 막 하루 종일 야근하고 뭐 진짜 뭐 예전 군대식으로 해도 그 회사 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요새 워라밸이라고 그러죠. 삶과 회사 일이 조화롭게 가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런 조건과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새로운 젊은 좋은 직원도 못 뽑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조직원들 개인이 회사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회사의 미래는 없는 거죠. 뭘 잘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회사가 눈치 안 보기 하고 뭐 조직 문화를 부드럽게 해서 미래에 뭐 돈을 벌자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회사에 나오는 거는 열심히 일해서 물론 회사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해야 나한테 도움도 되지만 그거 플러스해서 그 삶 자체가 행복하고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 문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잘 만들어서 회사가 잘 되게 하자 이게 아니고 조직 문화를 잘 만드는 것 자체가 회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왜 바꾸느냐? 뭐 선임 매니저 이렇게 하는 게 그 자체가 직원들한테 좀이라도 더 직원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사무직 직위 개편도 했죠. 뭐 이름도 부장, 차장, 과장을 뭐 책임으로 다 바꿔서 7단계를 3단계로 나눴고요.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직책자 회의나 뭐 제도 개선 회의나 포상심 회의나 이런 거에 우리 직원들도 다 참여시키는 걸로. 그래서 스스로 물론 회사가 일을 하다 보면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같은 직급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도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A를 주장했는데 그 회의의 결론은 B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자기 뜻대로 다 하자는 뜻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일에 내가 참여해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회의를 해보니까 회사가 이런 거고 이런 문제 이런 고민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여러분 불편한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카페도 못 가고 뭐 이런 거 있고 예를 들면 자기가 뭐 그런 가게를 하면 헬스장을 하면 뭐 어렵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자기가 확진자가 막 1000명이 넘는 이런 수세가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수위로 정할 것인가에 회의에 들어가 보면 얘기가 틀려지지 않겠어요? 불편하니까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못하지 않겠습니까? 즉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결정의 과정에서의 애로, 고충, 어려움도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거꾸로는 그 과정에서의 회사의 어려움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걸로 바꿔나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합리적 보상제도인데 오늘 이제 아까도 뭐 상을 좀 주고 그랬습니다만은 하여튼 작년에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수시포상 이런 걸 해서 하여튼 상을 많이 주겠다. 많이 주는데 자기들이 노력하고 자기들의 성과가 났을 때 거기에 알맞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일할 맛이 나게 해주겠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그전에 다른 조직에 있을 때 생각했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공부입니다. 교육이라는 게 뭐 학교 다니면서 졸업장 받는 게 교육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공부해서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예전에는
I자형, T자형, 파이자형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닌 말로 자기가 기계과를 전공했다, 전기과를 전공했다, 아니면 뭐 하나 영어를 했다 그러면 하나만 잘하면 우리 시대에는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거만 잘하는 사람이. 심지어는 뭐 예전에는 자동차 운전만 잘해도 먹고 살았을 시절이 있었죠. 요즘 하니까 다 자가 운전이지. 제가 젊었을 때는 포니 자동차 처음 나올 때만 해도 포니 원도 기사가 다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그 당시에는 운전을 못했죠. 운전만 할 줄 알아서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 운전하는 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밤에 대리운전도 한대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고.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I자가 하나가 아니라 과거에는 T자이라고 그랬어요. 옆으로도 많이 알고 하나 정도 자기 전공이 있어야 된다. 요즘 파이라고 그러죠. 2개 이상 가져야 된다. 심지어는 A자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영어 공부했다고 해서 중국말을 모르면은 안 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뭘 도와주고 어떻게 뭘 해줄 거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어디 가서 회사에 왔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죠. 기술적인 역량일 수도 있고 문과적인 역량일 수도 있겠죠. 사회적인 역량,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일 수도 있고. 회사는 그걸 써먹는 겁니다. 당신 전기했지? 이거 해봐. 변압기 설계해봐. 그러면 그 사람의 재능을 회사한테 쓰게 하고 회사가 대가로 봉급을 주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다 빼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새로운 공부를. 그 공부를 하는데 그 개인의 몫이다라고만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재개하고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가끔 결제 들어오면 인사 쪽에서 다 해주라고 그래요. 뭐 심지어 임원들 대학원 가는 거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내가 공부해야겠다. 내가 학원 가야겠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중국어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데 회사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기꺼이 도와드린다 이거죠. 근데 직원들이 나 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은데 왜 자꾸 하라고 그래. 그건 아무리 도와줘도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겁니다. 공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회사가 서포트를 하겠다.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회사를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우리 회사를 위한 거고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는 그 실력이 쌓이면 또 다른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몫이죠. 그래서 이 교육 재개하고 확대하겠다는 건 제가 아주 아주 제 개인적으로 사장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해나갈 거고, 상 주는 것도 아까 뭐 기술인상 이런 것들도 다 기술적인 능력이 있거나 성과된 사람 주겠다는 거,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통과 협력. 가끔 사람들은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면서 집에서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하고는 소통이 안 돼. 우리 아들 녀석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나는 내 입장이 있어요. 내 입장이 있고 나는 A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상대방이 그 말을 안 들으면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소통은 뭐냐면 내 입장을 주장하거나 내 입장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소통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주는 게 소통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듣고, 그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죠,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통해야 돼. 말만 하는 거가 아니라 소통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걸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응? 회사, 우리 이제 책임 매니저가 내가 팀장이다. 아니면 뭐 부서장이다. 부서장이 들어보니 뭐 의견이 많아. 다 듣고 있다가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으니 그래 됐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나 회의했으니까 소통된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하고 각자가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런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회사가 다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만 좀 잠잠해지면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잘하는 조직, 잘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회사가 그걸 다 뭐 사장이 쫓아다니면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과거에도 보면 다른 조직에 가면 회사 회식하라 그러면 변압기는 변압기 설계부 설계부끼리 회식이야. 생산부 생산부대로 회식이야. 먹고 앉아가지고 설계부 애들은 변압기 생산은 생산으로 앉아서 저녁 먹으면서 소주 먹으면서 영업 애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그래. 그리고 영업부터 영업대로 자기들끼리 회식하면서 울산이 문제라고 그래.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크로스로 자꾸 소통을 했을 때 회사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회사가 그거 강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해보겠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과 삶의 균형, 그 다음에 즐겁고 행복한 직장 이걸 만들어가는데 회사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 앞에 하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끔 빠뜨리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안전한 일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안전문화, 특히 공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이런 안전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그 안전한 거는 이건 잘못되면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여러분들이 각별히 생각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에 대해서 뭐 하나 이건 제가 한번 써보는데 지난번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NC 다이노스 우승하고 그 야구하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더라고. 이게 나는 게임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이 집행검인가를 들고 보신 사람 세레모니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우승하실 때. 근데 이 게임하는 사람 잘 알더라고. 근데 이게 그 집행검이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아이디어 과정이 보면 거기 선수하는 사람이 우승했을 때 세레모니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하고 호평을 많이 받았죠. 결국 이런 거라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 야, 그 무슨 소리야? 저 김택신 씨가 그걸 말고 딴 걸로 해. 이럴 수도 있는 일이죠. 보통 우리 관행은. 근데 선수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문화가 자율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 팀이 우승까지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 리더십도 그렇게 해나가겠다.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도 많이 하려다가 이게 특히 저녁에 회식을 못 하니까 작년에는 그걸 못 했는데 금년에는 좀 몇 명씩 모여서 마스크 끼고 타운홀 미팅해서 의견도 듣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요구사항에 회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직 문화를 좀 많이 바꿔나가겠다. 지금 조직 문화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하고 있고 그 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겠는데요. 작년도에 대학 교수들이 사자성어 때로는 없는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아시탑이라고 했나 이런 말은 본래 무슨 옛날 얘기책에는 우리 사자성어에는 없는 말인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여지니까 바꾼 것 같은데 나는 맞고 당신 틀렸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답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얘기처럼 작년이 그런 걸로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을 막 보였던 것 같아요. 보면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날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사실은 거꾸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바꿔보자.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남의 처지, 남의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은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를 해보는 거고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어떤 것인지 울산 직원의 입장에서는 영업은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고 분당 사람들은 분당의 영업 직원들은 생산에서는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좀 만들어 가보자.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한번 바꿔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고 우리도 2월 달부터 맞는다고 합니다.
백신이 바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라틴어로 소라는 말에서부터 나왔다는 거고요. 처음에 그 천연두 예방주사 맞을 때 이름 붙인 게 백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뭐 언론에도 그 칼럼에도 하던데 금년도 소의 해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백신의 해가 좀 돼서 금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회사는 어렵지만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나 경영진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해나가면은 그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금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의 시간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